오늘 이 책을 펼치다가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보냈는데 답장이 1시간째 없어요.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게 되고 머릿속에선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한테 관심이 식은 건가? 또는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는데 막상 그 사람이 가까워지려 하면 이유 없이 숨이 막혀요. 좋아하는데 왜 피하고 싶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책을 들고 왔어요. 이 두 가지 패턴,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 깊은 곳에 새겨진 애착 유형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착 이론은 1960년대 영국 정신과 의사 존 볼비로부터 시작돼요. 볼비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가 엄마와 분리됐을 때 왜 저렇게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걸까? 그 이후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가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돼요. 아이와 엄마가 낯선 방에 들어가요.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자 반갑게 달려가 안겼어요. 어떤 아이는 엄마가 돌아왔는데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굴었고,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달려가면서도 동시에 등을 돌리고 울었어요. 이 반응의 차이가 바로 애착 유형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패턴은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연인한테, 친구한테, 직장 동료한테 반응하는 방식 안에 그 아이의 패턴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건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에이스워스는 크게 3가지 유형을 발견했고 이후 연구자들이 4번째 유형을 추가했어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혼란형.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안정형은 기준점이에요. 먼저 이 유형부터 이해하면 나머지가 훨씬 쉬워져요. 안정형인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믿을 수 있어. 연락이 늦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바쁘겠지 하고 자기 할 일을 해요. 갈등이 생겨도 이 관계가 무너지겠지보다는 우리가 해결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와요. 실제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연인이랑 다퉜어요. 다음날 먼저 연락해요. 어제 내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좀 더 얘기하자. 상대방 감정도 물어보면서 자기 감정도 솔직하게 꺼내요. 그리고 싸운 뒤에도 우리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보다는 이걸 넘기면 더 단단해지겠다는 감각이 와요. 안정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린 시절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응해줬을 때 만들어져요. 울면 달래줬고 웃으면 같이 웃어줬고 무서울 땐 옆에 있어줬던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은 안전하고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내 얘기다 하실 유형이에요. 불안형인 사람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주 올라와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확신이 안 돼.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져요. 연락을 자주 하거나 반응 하나하나를 분석하거나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면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실제 장면으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연인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처음엔 바쁘겠지 했다가 5분 뒤엔 혹시 화났나? 10분 뒤엔 어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되짚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먼저 나 뭔가 잘못했어? 하고 연락하게 돼요. 이 유형이 자주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답장이 늦으면 괜히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좋아할수록 더 불안하다. 관계가 잘 되고 있어도 안심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됐냐면 어린 시절 양육자가 일관적이지 않았어요. 어떨 땐 충분히 반응해줬는데 어떨 땐 외면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이렇게 배우게 돼요. 사랑을 확보하려면 더 크게 신호를 보내야 해. 조용히 있으면 잊혀질 수 있어. 그 전략이 어른이 돼서도 작동하는 거예요. 회피형은 반대예요.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근데 가까워지면 불편해. 이 유형은 독립적으로 보여요. 실제로 혼자 있는 걸 편하게 느껴요. 근데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이유 없이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실제 장면으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연인이 우리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아. 더 자주 보고 싶어 하고 얘기해요. 회피형은 그 순간 뭔가 막히는 느낌이 와요.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이런 걸 요구하지? 그러면서 연락 횟수가 줄거나 바빠진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뤄요. 상대방은 더 불안해지고 회피형은 더 숨이 막히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이 유형이 자주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감정 표현이 줄어든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도망치고 싶다. 이건 차가운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했을 때 충분한 반응을 못 받았던 거예요. 울었는데 뚝 그쳐 소리를 들었거나 무서워했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소리를 들었던 경험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배우게 돼요. 감정을 꺼내면 약해 보이거나 거절당한다. 그냥 혼자 해결하는 게 낫다. 그 전략이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유형은 가장 복잡한 유형이에요. 혼란형이라고 해요. 이 유형은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해요. 가까워지고 싶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무서워. 사랑받고 싶은데 동시에 사랑이 상처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모순되게 보여요.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연락하다가 차단하고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감정을 닫아버리는 패턴이 반복돼요. 실제 장면으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처음엔 엄청 적극적이에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해요. 근데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 갑자기 연락이 끊겨요. 상대방이 무슨 일 있어? 하고 다가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닫아버려요. 그러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연락이 와요. 이 유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린 시절 안전을 줘야 할 양육자가 동시에 두려움의 원천이었을 때 만들어져요. 위로받고 싶지만 위로해줘야 할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뇌가 학습해요. 친밀함은 위험해. 그런데 혼자도 무서워. 그 혼란이 그대로 관계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유형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조합이 있어요. 바로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이에요. 처음엔 엄청 잘 맞아요. 불안형 입장에서 회피형은 독립적이고 멋있어 보여요. 회피형 입장에서 불안형은 나를 많이 좋아해줘서 안심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시작돼요. 불안형이 가까워지려 하면 회피형은 숨이 막혀서 멀어져요. 회피형이 멀어지면 불안형은 더 불안해져서 더 가까이 오려고 해요. 그러면 회피형은 더 도망가고 불안형은 더 매달리고.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추격 도피 사이클이라고 해요. 두 사람 모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애착 유형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또 하나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안정형과 불안형이 만났을 때예요. 안정형 파트너는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반응해줘요. 처음엔 불안형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담담하지? 하고 오히려 불안해요. 근데 시간이 쌓이면서 그 일관성이 불안형의 내적 작동 모델을 조금씩 바꿔요. 연락이 늦어도 별일 없네. 갈등이 생겨도 관계가 안 끝나네. 이게 바로 애착 유형이 바뀌는 대표적인 경로예요. 좋은 관계 경험이 쌓이면서 뇌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난 불안형인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 뇌는 어린 시절 경험을 토대로 관계란 이런 것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새로운 관계에서도 자동으로 실행돼요. 새 사람을 만났는데 뇌는 옛날 패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낡은 지도를 들고 새 도시를 걷는 것처럼요. 지도가 틀렸다는 걸 알아도 손에 익은 지도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천천히 업데이트해야 해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애착 유형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격이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안정적인 관계 경험이 쌓이거나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혹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조금씩 다르게 시도해 나가면서요. 오늘 이걸 들으시면서 아, 난 불안형이네 혹은 회피형이네 하셨을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패턴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시절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최선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책보다는 이해해서 시작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 이렇게 됐지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다른 선택이 가능해지거든요. 저도 이 책에서 제 패턴을 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유형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불안형인데 회피형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볼게요. 여기까지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